사업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은행이 더는 못 빌려줍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담보는 부족하고 금리는 오르고 한도는 막히고, 그래서 제게 상담받으셨던 사장님도 한동안 은행 대출만 붙잡고 버티다가 결국 정책자금 대출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은행만 믿던 사장님이 정책자금으로 갈아탔는지, 그리고 처음 신청하는 사장님이 실패 없이 진행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막막함 없이 현실적인 실행 플랜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는 누구나 정책자금을 쉽고 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성공연구소의 최수진입니다. 오늘은 은행 대출만 믿고 있던 자영업 사장님이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한 결정적 이유와 처음 신청하실 때 꼭 챙겨야 할 준비물, 절차, 승인 팁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왜 은행 대출만으로는 한계가 왔을까? 일단 금리가 부담이 됩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바로 반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정책자금은 정책금리와 보증제도가 결합돼 상대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대출 상품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도와 담보의 벽에 부딪힙니다. 매출이 잠시 꺾이다가 담보가 부족하면 추가 한도가 막히기 쉽습니다. 정책자금은 신용보증을 전제로 무담보에 가까운 구조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단, 제도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환의 유연성이 없습니다. 은행 일반 운전자금은 상환 압박이 빠르게 오지만 정책자금은 거치기간 최소 2년에서 3년까지, 그리고 장기 분할 상환으로 3년 이상 우리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 관리가 매우 수월합니다. 그리고 사업 단계와의 핏이 좋습니다. 정책자금은 초기나 확장기, 회복기에 따라서 필요한 돈의 성격이 달라지는데, 정책자금은 목적별로 운전자금, 시설자금, 특화자금으로 구분되어서 맞춤형 라인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인 효과가 따릅니다. 컨설팅이나 교육이나 사후관리 등 비금융 지원까지 연결되어서 단순히 돈이 아니라 성장 시스템을 함께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청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두 가지를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 현황 팩트 시트를 한 장 준비해 주세요. 그 시트 안에는 사업자 등록증, 업종 코드, 최근 매출 흐름, 예를 들어서 월별이 아니더라도 분기별로 그래프를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매월 인건비나 임대료가 얼마나 나가고 고정비는 무엇이 나가는지 작성해 주세요. 왜냐하면 왜 지금 자금이 필요하고 쓰면 무엇이 나아지는가를 한 장에 시각화하는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 신용 세무 정리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신용 세무 정리는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정책자금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 첫 번째는 연체가 없다. 두 번째는 체납 사실이 없다. 세 번째는 증빙이 일관적이다. 증빙이 일관적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부가세나 원천세, 카드 매출 등, 그리고 통장의 현금 흐름이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체납 없음에도 사소하게 사업장의 대표 명의의 자동차세라든가 주민세가 밀린 경우에도 대표자에 한해서는 체납으로 그리고 연체로 기록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반드시 정책자금 신청 전에 어플로 본인이 체납한 세금이 개인 세금이 없는지도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여기서 팁을 말씀드리면은 본인 명의의 과태료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신청 절차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 신청의 기준에 맞게 제가 설명드리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내 자금 라인을 탐색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소상공인으로 신청해야 될지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신청해야 될지 혹은 지역에 있는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해야 될지 지자체의 협약자금을 활용해야 될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각 채널별로 자격이나 금리나 한도도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사전에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상담받는 주체는 지역마다 신용보증재단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점마다 되어 있습니다. 이 기관을 통해서 필요 서류가 어떤 게 있는지 리스트를 확정시키고 가심사 관문이 있는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온라인 방문 접수가 가능한지를 보셔야 됩니다. 어떤 지역은 온라인만 받는 데가 있고 또 어떤 지역은 방문 접수가 허용되는 지역이 전국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필수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전화 상담만 가능한지 혹은 추후에 현장 실사가 나오는지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신용보증재단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쉽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 절차는 보증인이 승인이 되게 되면은 취급은행, 즉 주거래은행으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정책자금 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받고 그 보증서를 가지고 주거래은행과 협약 후에 은행에서는 약정에 따른 체결로 인해서 대출이 실행된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다섯 가지가 기본적으로 내가 처음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 기본적인 절차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상담 포인트는 얼마 필요하다 보다는 왜 필요한지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심사자에게 과도한 금액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부분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책자금이라는 말을 꼭 인지하시면서 내가 필요한데 보증금이 올라가서 난 더 대출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내가 밀린 세납이 있기 때문에 그 세납된 부분을 내가 해칭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거나 이렇게 보통 은행 창구에서 얘기하듯이 말씀하시면은 정책자금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매출이 많이 나오고 설사 사전에 컨설팅 하시는 분들 통해서 한도가 나온다 해도 전부 부결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처음 신청할 때 흔히 하는 실수 꼭 피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서류 누락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지역마다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워낙에 신청자들이 많기 때문에 서류 누락이 한번 되게 되면은 며칠이 아니라 몇 주가 소요될 수 있으니 반드시 서류는 누락하지 마세요. 두 번째, 한도를 오판해서 기존의 대출이나 보증 잔액을 고려하지 않고 과다하게 신청하지 마세요. 개인 사업자는 많이 받아야 일반적으로 7천만 원이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2억 원, 3억 원,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라는 말은 삼가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임시 방편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는 당장 급합니다. 만 강조하면은 상환 리스크로 간주되기 때문에 심사자에게 페널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격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서 업종 제한이나 사업 기간 요건이나 매출 기준, 그리고 본인 신용 점수를 먼저 어플로 확인하셔서 정책자금 신청 기준에 맞는 점수가 부합한지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승인율을 높일 수 있는 실전 팁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거래 은행 담당자와 먼저 통화 한번 하세요. 보증 승인 후에 대리대출 프로세스가 빠른 은행의 점포인 경우에는 미리 정해두기 때문에 아주 절차가 빠릅니다. 그리고 세무 담당자, 기장 세무사님들과 통화 한 번씩 하세요. 왜냐하면 매출액, 원가, 고정비 구조를 일단 통일된 숫자로 답할 수 있게 제가 먼저 번에 설명했던 그 한 장짜리 시트 안에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내가 매출로서 증빙 가능한 부분들을 미리 서류로 가져가기 어렵다고 하면은 사진을 미리 찍어 놓으세요. 그러면 내가 심사자하고 대면할 때도 그거 보고 대답해도 상관없습니다. 혹시라도 카드 매출이나 아니면 배달 앱, 쇼핑몰이나 포스 등의 데이터들도 그 찍힌 사진을 통해서 미리 보여줘도 심사자에게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팁으로 답변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담을 너무 넣지 마세요. 묻는 말에만 답을 하시고 불 끄기 식인 답변은 피하셔야 됩니다. 이 대출을 내가 받게 되면은 매출이 개선되고 생산성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취지로 얘기해 주세요. 정책자금 대출은 복잡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준비 없이 들어가면 매우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은행 대출만으로 한계가 온 시점에 저는 정책금리, 보증, 거치, 장기 상환이 결합된 정책 자금으로 현금 흐름을 안정화했고 그 덕분에 재고, 마케팅, 설비 투자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리한 준비물, 절차, 승인 팁만 따라오시면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도 한 번에 충분히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세부 조건은 시기와 지역과 제도별로 변동될 수 있으니 접수 전에 반드시 최신 공고와 자격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 영상이 더 필요한 분들에게 영상이 보여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사례 기반 Q&A로 더 깊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영업 사장님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사업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